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80년대 미국에 있었던 정보드 투기, 그리고 일본에 있었던 또 기타 북유럽 지역이랑 일본, 미국 헌튼 투기라는 거, 쿠웨이트에 있었던 투기 등 80년대에 있었던 국제 투기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당시 시대적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있었던 이 80년대 금융위기의 공통된 흐름으로는 금융 자유화 및 금융 규제 완화에 따른 감동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버블이 형성되었고요. 이후에 버블을 이제 발견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금융 긴축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버블이 갑작스럽게 붕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실물 경제의 위축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북유럽 같은 경우 전부 다 금융 자유화 및 금융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건 루이스가 등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금융 완화를 했다는 것을 지난주에 확인하셨고요.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에서 요청을 한 것처럼 그 증권시장의 개방이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 북유럽 같은 경우는 노르웨이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이었나요? 세 나라가 전부 다 3인당 집권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금융에 대한 자유화를 불러일으킨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 위기에 따른 버블 현상은 사전적인 감시 부분이 미흡했다는 점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조사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버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융 긴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2년을 로이터에서 선정하고 2012년의 사진인데, 사진 제목이 승자와 패자예요. 복싱 경기인데 보시면 승자가 승자가 손을 들고 있고 패자가 엎어져 있는데, 승자와 패자 공통적인 부분은 전부 다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경기를 하면서. 이제 승자는 완전히 이겼고 패자는 졌다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승자와 패자를 구분을 안 지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동영상 자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차익 매수 LBO 과정에서 이제 트레이더가 제안을 하죠. 기존 경영진들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좀 더 힘들게 하고 그 사람들의 대가를 착취하는 대신에 기존 경영진들과 회사를 유지를 시켜주겠다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다큐멘터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일반적인 서민들은 대출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투기를 했다거나 그런 모습은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가계대출 같은 거를 하던 사람들은 이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대출을 했었고, 도쿄 인근 그리고 수도권 인근의 땅값이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은 도쿄 인근의 땅을 못 구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후에 버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기준금리가 2.5%에서 6%로 올랐을 때 이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금리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파산을 하거나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집안이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일반 서민들이 다큐멘터리 말미에 이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나온 걸로 보았을 때 저희가 승자와 패자를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이클 뷰캔의 경우도 비슷한데,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었고 세계에서 300위 안에 드는 부자라고 지금도 말을 하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시각도 분분한 게, 어떤 사람들은 마이클 뷰캔이 당시 정프본드 투기로 인해서 버블을 촉진시켰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내부거래법을 위반하는 과정에 생긴 불법적인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프본드 투기를 통해 당시에 잠재력이 이제 잠재력은 있는데 드러나지 않았죠. 포텐이 터지지 않은 기업들을 정프본드를 통해서 투자를 활발하게 자금을 지원해줬다는 점이 이후에 미국 경제가 좀 더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부분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투기에서도 말한 것처럼 트레이더들에 대해서 저희가 과연 승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패자로 봐야 하는지, 한 가지 공통적인 부분은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패자에서는 공통적으로 일반 서민층들이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 보여드리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발표를 하면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3학년 들이시니까 김상조 교수님 전공 과목 중에 그 국제은행론이라는 과목을 같이 수강을 하면서 이제 느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통적으로 금융이 자유화되고 규제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버블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민주화와 자본시장법의 도입으로
증권 시장을 개방시키려는 이제 모습들이 보이면서 증권가에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계속 봤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강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경업화나 뭐 자유화는 다 좋은데 항상 사전적인 감독에서 감시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을 수강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금융 자유화나 금융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전적인 감독이 좀 더 갖춰져야만 이후에 지금 세계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뭐 환율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전적인 감독이 좀 더 중점을 두어야만 이후에 벌어질 금융 위기에서 좀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저 발표 마쳤고요.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기억을 좀 해봅시다. 경과학번 이동입니다. 발표 잘 들었는데 지금 계속 발표하시면서 사전적 감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감독이 좀 구체적으로 잘된 케이스라든지 못된 케이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케이스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안 했는데 사전적 감독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이 자유화가 됐어요. 사전적인 감독은 그 안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이후에 이제 버블이 구체화되고 거대화돼서 이 사람들이 버블인 걸 인지했을 때 비로소 그거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사후적 감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건 인터넷에 찾아보세요.